오늘 내용은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내용은 명리학이랑 사실 관계는 없어요. 명리학은 원령을 중심으로 상생상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분야의 재능이 있는지, 그 밖에도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배경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요소가 명리학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재밌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싱크탱크라고 하죠. 그래서 싱크탱크가 있으면서 방법론을 찾아가고 최적의 어떤 경로를 찾는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 연구 단계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쭉쭉쭉쭉쭉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상극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감정, 특히나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판단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명리학적 요소가 아니라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울감이나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거 보시고 또 이렇게 사주 풀이하는데 적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연구 단계에 있는 생각을 가져온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겠어요. 오행과 우울감이라고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우울감이기 때문에 어떤 슬픈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학적 지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과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연구 결과에 오행의 의미와 해석이라는 걸 곁들여서 하나의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가볍게 봐주세요. 오늘 컨텐츠는. 네. 일단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질병이나 건강 관련 요소를 판단하기에는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뚜렷한 근거가 없다라는 건 아직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 필드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정말 관계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사주팔자라는 걸 바탕으로 한 사람의 어떤 적성과 진로, 대인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신체적인 혹은 어떤 건강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났는가 라는 거를 분명히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 그런 이제 오행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침이든 약이든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게 이제 한의학인데, 저는 사주 명리학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질병이나 건강 관련 요소 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 지식과 관련이 없다. 오행에 있어서 어떠한 증상을 이렇게, 어떠한 현상을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밝힙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컨텐츠가 어떻게 이걸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지 출처, 그래서 굴림보 채널이라고 돼 있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채널명이 굴림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유튜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쇼츠를 만들어 두셨는데, 보통 유튜브 컨텐츠에서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재미 요소 관련 컨텐츠를 막 활발하게 올려놓고, 유튜버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읽어주면서 실제 스트리밍 하면서 같이 보고 웃고 그런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요소로 쇼츠를 만든 건데, 이 쇼츠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우울할 때 효과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라는 걸로 봤을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울한 경우 어떠한 음식이 효과가 있나 라고 했을 때, 다들 아시죠 여러분? 우울할 때는 역시나 초콜릿이죠. 초콜릿. 그래서 여성분들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게 나오더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12명을 대상으로, 남성 12명,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초콜릿을 먹여봤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었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이 되는가 했을 때, 남자는 그냥 초콜릿 먹으면 초콜릿 맛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자는 초콜릿 먹으면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게 관찰이 됐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첫 번째, 이 뇌에 그림이 있는 MRI 그림이 있는 CT인가 MRI인가, 아무튼 그 그림이 있는 부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뇌에는 이러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더라. 근데 남자들은 활성화되지 않더라. 근데 남자들이 우울할 때 효과 있는 음식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 생선이에요. 심지어 이 생선을 먹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연구 대상이었던 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남자들은 생선 먹으면 우울감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나오도록, 생선을 먹었을 때 불포화 지방산이 저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개선이 되는 거다라고 근거를 대주셨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울할 때 효과가 좋은 음식은 남자는 생선이고 여자는 초콜릿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저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겠죠.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실제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네덜란드였을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실제 초콜릿을 맛보았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를 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믹달라라고 해서, 아몬드 있죠? 아몬드 아몬드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이제 아믹달라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편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믹달라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랑 이 편도체는 거의 붙어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편도체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은 공포나 공격성, 그리고 어떤 감정, 불안이라든지 혹은 분노나 이런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편 이제 초콜릿을 먹은 여성들에게서만 이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없었지만, 여성들은 이 편도체가 단 것, 혹은 초콜릿을 먹었을 때니까 달거나 쓴맛에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초콜릿 섭취가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생선에다 초콜릿 발라 먹자? 비린내 제거 안 돼요. 이게 초콜릿은 산성 성분이 아니어가지고 생선이 그 알칼리 성분이 비린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산성이라는 걸 이제 뿌려줘야 이게 중화가 되면서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여자들과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이 우울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 초콜릿을 먹을 때. 단맛이나 쓴맛에 이 편도체가 반응을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서만 관찰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섭취할 때 남자는 맛에만 반응을 했는데 여자는 맛에도 반응을 했고 감정적인 영역에도 뇌에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남성과 관련된 내용을 봐야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나 후쿠오카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생선 섭취를 한 남자들에게서 우울감이 질병 증세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서 생선 섭취가 여성들의 감정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의문을 든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도 정리를 하자면 남자들이 생선을 먹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선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한 가지 더 의문, 남자나 여자나 불포화 지방산은 똑같이 흡수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여자는 효과가 없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궁리를 하던 와중에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성분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어떤 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니라 맛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가져오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행으로 한번 현상을 그러면 풀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오늘 컨텐츠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별로 그러면 어떤 감정이 배속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오행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배속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분노를 관장하고 있는 오행이다 라고 하는데, 기운 자체가 목은 상승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편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 기쁨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오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라고 하는 오행은 생각과 관련된, 엄밀히 말하면 감정은 아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동양 고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목은 분노를, 화는 기쁨을, 토는 생각을, 그래서 한자로 생각 사자를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금은 슬픔, 금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관장하고 있고, 수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오행에는 각각 분노, 기쁨, 생각, 슬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감정을 관장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명리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그냥 오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리학 사주에다 적용하지 마세요. 천간이고 지지고 지장간이고 아예 그냥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행이라는 걸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행별 그러면 이 배속된 감정 중에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뭐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각각 성별로 좀 다르다. 우울감이라는 것에 효과가 있는 맛은 뭐 남자는 생선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울감이라는 것이 해소가 되고, 여자들은 우울감 해소에 뭐 초콜릿을 먹었을 때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서 관장하고 있는 감정들 중에 금이라고 하는 건 슬픔을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울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금이라고 하는 오행,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행별 배속된 맛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맛이에요. 아까 좀 전에는 감정이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에 따라서 분노, 기쁨, 생각, 슬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배속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오행에 따라서 어떤 맛이 배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각각의 오행에 따라 맛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목은 신맛, 그리고 화의 오행은 쓴맛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맛이 들어가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운맛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연구 결과들에 조금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초콜릿이라고 하는 음식은 단맛과 쓴맛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초콜릿의 사실 단맛은 사실은 원래는 안 나요. 초콜릿을 잘 보시면 초콜릿에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 당류가 굉장히 많아서 단맛이 나는 거지, 사실은 초콜릿의 본래 맛은 쓴맛입니다. 카카오가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쓴맛을 잡아주려고, 그래서 일종의 그 매스킹이라 그러거든요. 단맛으로 매스킹을 해서 쓴맛을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감정 영역이 활성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맛과 감정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주제로 하려고 하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감정과 단맛 혹은 쓴맛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같이 만나서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한편 남자들이 효과를 봤던 생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짠맛을 갖고 있어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맛을 갖고 있었고, 남자들의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만큼 남자들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금이랑, 그리고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수가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 계속 땡기는데, 그쵸? 아침마다 레몬물을 마시는데, 뭐 레몬물은 그 디톡스 이런 데 굉장히 좋다 그러죠. 네. 신맛을 좋아할수록 몸이 젊다고 들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라는 걸 받아들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령층으로 보면 가장 어린 수준에 속한 오행이에요. 그래서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신맛을 좋아할수록 몸이 젊다. 다시 말해 목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으니 몸이 젊은 것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오행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초코과자, 초코파이, 초코하임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 좋지 않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 않나요? 사실 저 부분도 좀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매운 자극적인 음식 중에서 특히나 매운 걸 찾는 이유가 스트레스 요소는 사실은 목 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 기운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 기운을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맛으로 따져보면 금이라고 하는 매운맛으로서 그런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 기운이 스트레스가 너무 왕할 때는 매운 게 땡기는 이유, 금극목으로서 목을 다스리기 위함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웃기죠? 그게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관찰이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청 과학적이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 사실은 제가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이게 이렇다라고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행상의 지표에서는 맞는 얘기죠. 스트레스를 받았다, 목 기운이 올라갔다, 그럼 금극목으로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즐거운 일을 찾게 된다. 화로서 어떠한 이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상생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오행의 관점에서만. 예.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네. 초코 아이스크림 주문하셨다. 임신부 그쵸? 신 거 찾는 거 이해되는 게 어떻게 보면 태아라고 하는 가장 생명체, 가장 어린 생명체를 키워내는 과정에 있으니 신맛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남성들과 여성들에 있어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설 관점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성의 경우 우울감을 상극으로 해소를 한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초콜릿을 통해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섭취하는 상황에서 우울감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은 단맛과 쓴맛을 다 갖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작용이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여하튼 쓴맛에 그리고 단맛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이 현상은 화극금의 현상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토동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단맛과 쓴맛이라고 하는 건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거든요. 화와 토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게 화토동근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과 쓴맛이 만약에 같은 개념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우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성들의 경우 화극금의 방식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한편 회남자라고 하는 동양 고전을 보면 여기서 시치쿤이라고 하는 편에서 맹하, 중하, 개하라고 하는 계절적인 의미로 여름을 세 개 단계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맹하, 중하는 여름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개하는 끝인데 맹하, 중하에서는 화를 쓴맛으로 표현을 했는데 개하의 챕터의 경우에는 화를 단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맛과 쓴맛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조금 잘 찾아보시긴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관점이지만 여하튼
화토 동근의 관점에서는 화토가 만약에 같은 뿌리라면 우울감이라는 것을 해소할 때 여성들은 화극금의 방식으로서 해소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을 상생으로 해소를 하는데 이거는 짠맛으로써 우울감이 해소가 됐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감을 상생으로 해소를 한다. 그래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금에서 짠맛을 통해 이 우울감을 해소를 한다는 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짠맛은 수고 우울감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생수로서 이 어떤 우울감이라는 걸 해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는 남성은 상생의 방식으로서 우울감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화극금의 상극의 방식, 남성들은 금생수의 상생의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남성들은 우울감을 금생수 상생의 방식, 여성들은 우울감을 화극금 상극의 방식으로 해소를 하더라 라는 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상극으로 해소를 한다. 화극금의 방식이기 때문에 상극은 그래서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감정적 해소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상극이 갖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내가 이 화를 혹은 이 우울감을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의 경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상생 상극에 있어서 상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극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상극의 의미 방식이다라는 걸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상극의 방식이다 보니까 개인이 노력을 해서 우울감 혹은 감정을 해소를 해야 된다. 노력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상생의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생으로 해소를 하다 보니까 상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현상이 상생이에요. 네. 그래서 상생의 방식으로서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걸 착안해서 봤을 때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감정적 해소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한 동물이 남자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감정적 해소는 일어나니까. 근데 좀 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상극의 방식으로 화를 해소할 수 있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상생의 방식으로서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극의 방식으로서 감정을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거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러한 궁리를 해보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본 거지 어떤 의학적 지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해석 관점 첫 번째 경우에는 상생의 방식이냐 상극의 방식이냐로 한번 따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해 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분을 업시키는 형태로서 우울감을 해소를 한다라는 걸로 착안을 할 수 있겠죠. 단맛을 자극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달게 만든 건 그 안에 당이 있다는 뜻이고, 당이 들어가면 기분이 업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당연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대사 현상들이, 물질 대사들이 체내에 있는 그런 물질 대사 현상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만약에 기분이 다운이 된 경우, 화가 나는 경우 이제 뭐 수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감정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상시 발산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가 사실상 어떤 감정 변화로 인해서 무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수렴의 형태로.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결혼한 경우 뭐 자녀가 있는데 뭐 아들 이름이 뭐 철수다 그러면 철수 방에 들어가 있고 오빠 앉아 나랑 얘기 좀 해. 딱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긴장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경우에 이제 화가 난 경우 굉장히 수렴하는 형태로, 혹은 뭐 감정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맛과 쓴맛을 섭취함으로써 이제 기분을 다시 업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수렴했던 걸 다시 발산을 시키는 형태로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는 음이라서 양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다. 단맛이나 쓴맛의 경우에는 같은 성분이라고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양을 보강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수렴된 감정을 다시금 발산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분을 업시키는 형태로서 우울감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기분을 다운시키는 형태로서 우울감을 해소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 화가 난다 그러면 뭔가 기본적으로 발산을 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근데 그런 우울감이 있든 뭐 화가 났든 혹은 뭐 공포감이든 뭐 공격성을 드러낸다거나 이러한 형태로서 자신의 감정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편 우울감의 짠맛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우울감에는 어떤 수라고 하는 작용, 근데 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의 요소를 섭취를 함으로써 감정이라는 걸 다운을 시켰다라는 게 요 내용의 어떤 요지가 돼요. 그래서 발산을 시키는 형태로 감정을 드러내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인 수에 해당하는 많이 짜다거나 이런 요소들, 혹은 화가 난 경우에도 이제 금극목으로서 맵고 짠 방식, 이거를 통틀어서 보면 음이거든요. 예, 그러한 요소로서 어떤 본인의 화라고 하는 거를,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가 났을 때는 감정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화극금이나 뭐 금극모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단맛을 혹은 쓴맛을 나타내기, 혹은 신맛을 보강을 해서, 그래서 단맛, 쓴맛, 신맛의 경우에는 목화거든요. 그래서 감정 변화를 이런 어떤 맛으로서 다스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여성들은 양의 방식을 택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해석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관점 1은 이제 상생상극의 관점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해석 관점 2의 경우에는 음양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양을 수렴하는 방법,
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양을 수렴한다.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양을 수렴한다라는 건 사실 양을 수렴시킨다라고 하는 건 발산된 걸 수렴시키는 거니까 긍정적인 방법은 뭐 명상이 있겠죠? 명상. 명상이라든지 금이나 수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를 제작을 한다거나 뭔가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된 거를 접한다거나 그래서 명상도 되고요. 혹은 그런 제작 쪽이다 보니까 뭐 공방이라든지 뭐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 예.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 양을 수렴시킨다기보다는 수렴된 음을 양으로 발산시키는 목화의 경우에는 뭔가 드러내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뭔가 화가 많이 난다, 혹은 뭐 내가 너무 슬프다, 혹은 내가 너무 기쁘다, 내 어떤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는 목화의 방식이다 보니까 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거는 교류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감정과 관련해서 나누게 되는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의 방식으로서 분노나 뭐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 목이나 화의 방식, 다시 말해 글을 쓴다거나 남들과 교류하는 떠들고 뭐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감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감정 변화가 양의 방식으로 나타나니 음의 방식인 제작이라든지 만들기 혹은 금은 전투도 의미가 돼요. 그래서 e스포츠 같은 방식 혹은 운동의 방식, 그리고 수의 경우에는 이제 정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